이번 시간에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을 윌리엄슨이나 보딘, 또 그러면 크라이티스 뭐 등등 많은 학자들이 나와 있지만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걸로서 세 사람 걸 제시를 했고 또 예의조란을 넣었습니다. 이 세 사람 것은 물론 교재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 언제나 앞에 나왔던 우리 앞선 시간에 봤던 부처의 직업상담 3단계 탐전행,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그 이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1차, 2차 모두 높은 그런 영역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필기 그러는데 책 읽는데 무슨 필기냐고 그러지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책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시험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최소한 부피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 있습니다. 쓰고 붙이고 그래서. 그런데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1000페이지가 약 50페이지, 150페이지도 아니고 약 50페이지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실 적에 고생스러워도 한번 노트 정리를 하셔야 너무 예쁘게 쓰려고 노트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혼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꼭 하셔야 부피가 줄어듭니다. 왜 고병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강의를 듣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글자를 읽을지 모르십니까? 기출문제가 이 책에 없습니까? 저를 만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금 들여가면서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나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신 글을 충분히 감안해서 뭘 한다? 내가 여러분이 내는 돈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시간 줄여드리고 부피 줄여드리는 역할을 제가 이 회사로부터 말하자면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나에게 회사가 주는 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부피와 그리고 시간을 줄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노트 정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저와 수업을 할 적에는 꼭 필기구 드시고 합격하시고 싶으면 합격 시험 보는 날까지 꼭 필기구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노트 필기가 되어야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 문제의 문제 유형은 윌리엄슨 것도 있고 그리고 보딘의 것도 있고 크라이티스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다 책에는 있지만 적어보세요. 직업 상담은 왜 직업 상담을 하게 되는가? 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오는가? 자, 직업 상담의 문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윌리엄슨 것이 있잖아요. 윌리엄슨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4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무선택, 그다음에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 제가 적어도 무선택,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불확실한 선택, 그리고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또는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4개의 범위로 윌리엄슨은 직업상담의 문제를 4개의 범위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물론 이 윌리엄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4가지를 쓰시오. 4점. 아무튼 6점은 나면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적어도 설명은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어 4개를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 점수 4점이나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드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그리고 어리석인 선택.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로 선택 불확실 거랬는데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로 선택 불확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좀 더 편안한 단어.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리듬 맞춰서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보딘은 5개로 설명을 했어요. 보딘은 정신분석적 직업상담이든 보딘은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으로 5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의존성. 두 번째가
정보 부족. 세 번째가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내적 갈등. 또 그런가 하면 불확실한 선택과 유선적은 확신의 결여. 확신의 결여가 있죠. 선택에 대한 확신의 결여. 그리고 다섯 번째, 불확실한 선택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이렇게 직업상담 후 문제 유형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의존성, 정보의 부족, 딜레마, 말하자면 내적 갈등이나 자아 갈등, 그리고 확신의 결여, 선택에 대한 불안, 다소 교집합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충분히 막 써놓고 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써놓고 나면. 그래서 보디누 5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확신에 대한 결여, 선택에 대한 불안 5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크라이티스는 이것을 3개의 기준을 가지고 7개로 설명을 했어요. 3개의 기준을 가지고 7개로. 그래서 이 3개의 기준을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7개를 보시면 3개의 기준. 첫 번째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응성을 가지고 2개. 다음에 결정성을 가지고 2개. 그리고 현실성 기준을 가지고 3개로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나눴어요. 적응성에서는 적응형과 부적응형. 적응형과 부적응형.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이렇게 나눴고, 결정성 기준을 가지고는 다재다능형과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현실성에 대해서는 3개로 나누는데 비현실형, 또 그런가 하면 불충족형, 또 강압형. 이렇게 나는 그 가로 안에 있는 뭐 1유형, 2유형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 머리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고, 그 1유형, 2유형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3개의 기준으로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요. 적응성, 결정성, 그리고 현실성이라고 했던 이 3개의 기준을 보시고 3개의 기준을 가지고 적응성은 적응형과 부적응형, 적응형, 부적응형, 그리고 결정성에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그리고 현실형에선 비현실형, 그리고 강압형, 불충족형, 이렇게 3개로 7개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는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볼까요? 바로 이 크라이티스는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유형은 바로 적응형이죠.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형. 그에 비해서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은 뭐냐면 부적응형. 흥미와 적성이 맞는 분야를 찾지 못한 유형으로 고민스러워서 온 사람은 부적응형이 되겠어요. 다음에 결정형은 다재다능형. 흥미,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 적성에 맞는 직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민하는 다재다능형.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다재다능형. 그에 비해서 우유부단형은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여기는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이 너무 많아서, 흥미와 적성이 맞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여기는 흥미와 적성에 무관하게, 흥미, 적성에 무관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할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형은 우유부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유부단형은 흥미적성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현실형은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는 경우. 여기 비현실형. 여기는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어. 그게 비현실적이죠.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현실형이에요. 다음에 불충족형은 적성이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직업. 불충족형이죠. 자기의 적성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불충족형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보다 다 쓰지도 못하는 직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을 다 쓰지도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불충족형이죠. 그에 비해서 강압형은 자신의 적성 때문에, 여기는 적성은 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유형은 강압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설명이 되지만 여기도 7개,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 7개는 설명까지를 한번 우리가 적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필립스가 제시한 직업 의사, 결정 상태에 대한 유형 분류로서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자기 탐색 발견을 목표로 한 유형, 또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의 유형, 의사 결정 과정의 유형, 선택과 결정 과정의 유형, 뭐 실천 단계의 유형 쪽이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여기까지 요구를 하면 저는 이제 100점 만점 강의를 하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다른 4과목이 더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과목을 방해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는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일반적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을 보면 취업상담, 진학상담, 직업 적응상담. 자, 여기 진학상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적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에는 취업상담이나 직업상담, 직업 적응상담은 알 수가 있겠지만 진학상담도 일반적인 직업상담 문제로 나옵니다. 진학상담. 그래서 거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진학상담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챕터 1에서 이 3가지를 분리시킨 것은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점에서 분리시켜서 윌리엄슨, 보딘, 앞에 물론 부처 것도 있었지만은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티스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2로 넘어가서 직업상담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어요. 직업상담의 이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뭐니 해도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상담이죠. 그 외에도 실존주의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게슈탈트 상담, 의사거래 분석, 현실주의 상담, 행동주의 상담, 이런 상담 이론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초상담 이론이 직업상담 이론에서 먼저 기초상담 이론으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 나와 있네요. 정신분석적 상담,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는 먼저 교재와 관계없이 프로이드 이론의 기본 틀을 짜놓고, 그리고 그 틀에 맞추어 그 틀을 짜놓고, 그리고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첨가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정신분석적 상담을 먼저 노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 신프로이드 상담 이런 이론이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을 보겠습니다. 그냥 정신분석으로만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는 정신분석 상담. 그건 이따 정신분석의 기법으로 보시면 상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프로이드의 인간관. 그냥 인간관을. 프로이드는 정신결정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세계의 표출이다. 라는 정신결정론 또는 심리결정론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거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무의식이 주기 때문에 무의식결정론.
또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주로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결정론, 이런 입장으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본다? 이런 입장에서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수동적 존재에 대한 반발이 뭘로 만들어져?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끌려다니는, 뭐에 결정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로저스의 이론을 태동시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경제적 모델, 그리고 지형학적 모델, 구조적 모델로 오는데, 그냥 어떤 그 원어는 경제적 모델이라고 쓰는, 그냥 직설적으로 쓰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의 구조를 경제적 모델로 해서 인간의 본능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삶의 본능은 에로스라고 하는데, 에로스.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핵심적 영역을 리비도라고 하고, 리비도를 섹슈얼 에너지, 성적 에너지라고 해서 삶의 본능의 본질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삶의 본능을 리비도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망 노동자, 구직 단념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 구직 단념자라고 이렇게 단어를 기계적으로 설명하지만 프로이드의 본능에 이른다면 죽음의 본능이 엄청나게 높아진, 그리고 삶의 본능은 합격, 미래, 꿈, 발전, 결혼, 뭐 이런 식의 이런 단어는 사라져버린 M4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자, 이게 뭐예요? 삶의 본능은 줄어들고 죽음의 본능은 막 높아진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직업 상담사이신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가 되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내담자의 삶의 본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죽음의 본능은 극소화시키는 바로 이 역할을 상담 전문가로서 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어줘야 되고, 흑색 죽어버린 잿빛으로 된 그 바싹 말려버린 가슴에 그야말로 희망의 물을 뿌려줘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프로이드론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에 정신의 구조를 지형학적 모델, 지형학적 모델로 했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non-consciousness. 의식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화되어 있는, 가시화 한자 썼습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화되어 있는 정신세계. 지금 여러분들은 제 모습이 보이고 제 목소리가 들리고 강의하는 분위기, 내 말투의 그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지금 의식되고 있을 거예요. 의식됩니다. 바로 의식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활동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세계를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이라고 하는데, 프로이드가 그걸 부정하면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전의식, 프리콘셔스니스라고 하는 이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이 영역을 전의식이라 하고, 이걸 우리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 식사 생각나십니까? 어제 저녁밥. 내가 지금 어제 저녁 식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저녁 식사를 누구랑 했지? 누구랑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고 누가 지나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설마 어제 저녁 식사에서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해놨다거나 요약 정리하고 암기했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지요. 근데 내가 약간의작으로 어제 저녁 식사 생각나십니까? 했더니 눈을 약간 위로 올리면서 떠올렸어요. 이걸 우리는 이용 가능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그 때문에 수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연습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깍두기가 몇 개 있다라 알지만 오른쪽에 깍두기가 있었고 왼쪽에 큰 틀로, 이게 이제 게슈탈트라고 합니다만 큰 상에 뭐뭐뭐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뭐가 있었고 그때 맛있는 것이 조기였었는데 라고 이제 그것을 조기 게슈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경이죠. 확 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고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떠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강사인 나처럼 정확하게 한 귀절, 한 음절, 한 단어, 한 수거 이걸 이렇게 암기를 안 해도 그게 뭔지는 그거 뭐 하나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지에서 알려줄 거니까. 당신 이거 생각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잠시 산보를 하더라도 아까 강의를 할 때 대충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의를 했고 이렇게 큰 덩어리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용 가능한이란 말은 기억의 영역을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당사자도 몰라. 미지의 정신세계로 보통 본능과 충동으로 가득 찬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시그마되어 있는 가득 찬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든 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무의식 결정론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는 구조적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격의 구조, 구조적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성격은 프로이드는 성격을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설명을 했는데 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드, 또 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대문자 쓸까요? 슈퍼에고. 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한자를 썼던 옛날 원초와 진짜 본래 태초에나 이게 뭐냐면 본래 한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초와 이렇게 원초와라는 말을 원초와 원래 태초에 나 이렇게 원초와 그에 비해서 여기는 자아 여기는 나를 넘어선 초자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원초라고 부르는 이드는 원초라고 부르는 이드는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이렇게 씁니다. 쾌락의 원리에 일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 그에 의해서 자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과 분별의 세계. 초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하 이상의 세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출생 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같은 대문책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에고는 학문기에 이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슈퍼에고는 남근기에 이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이들은 말을 좋게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그랬지만 사실은 쾌락의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과 중대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세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로 여기는 원리 원칙적, 원리 원칙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의 세계. 그러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내면화하는, 너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내면화된 이런 세계를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 부모의 비난, 부모의 질책, 부모의 혼냄 등을 통해서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내면화한 것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질책이나 비난을 통해서 갖게 되는 도덕의 세계. 그에 비해서 부모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 갖게 되는,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아 이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를 내면하는 것을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현실적 세계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비현실적인 이드도, 지나친 원리 원칙의 세계인 슈퍼에고도 현실화된다면서 성격의 집행자, 성격의 조정자, 성격의 경영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원리 원칙의 세계인 이 슈퍼에고는 성격의 심판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교재 페이지 넘어서 확인할 겁니다.